안녕하세요. NLP 코기입니다. 오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페이퍼 딥다이브 꼬꼬페에서 다룰 논문은 SK텔레콤에서 나온 AXK1, A510B MOE 랭귀지 모델 with controllable reasoning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K텔레콤이 새로 공개한 5190억 파라미터 Mixture of Experts 언어 모델 AXK1을 같이 살펴볼게요. 전체 파라미터 수는 엄청 크지만 실제로 토큰 하나를 처리할 때 활성화되는 파라미터는 약 330억 개 정도라서 추론 효율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이 모델은 약 10조 토큰 규모의 데이터로 완전 처음부터 학습됐고 엄격하게 정해진 연산량과 시간 예산 안에서 훈련이 진행됐어요. 핵심 아이디어는 Controllable Reasoning, 즉 추론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저가 직접 선택해서 자세한 체인 오브 텟을 뽑아내는 Thinking 모드와 짧고 간결한 답만 주는 Non-Thinking 모드 중 하나로 쓸 수 있게 만든 거죠. AXK1의 동기는 두 가지 압력에서 나옵니다. 첫째, 최전선 언어 모델들은 점점 더 커지고 학습 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강력한 추론 능력은 보통 엄청난 파라미터 수와 무거운 테스트 시점 연산에 의존하죠. 둘째, 실제 서비스에서는 매 쿼리마다 느리고 장황한 체인 오브 텟을 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하이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원하지만 전부 해외의 폐쇄형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싶지는 않죠. AXK1은 이런 복합적인 요구에 대해 SK텔레콤이 내놓은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기여점은 4가지입니다. 첫째, 총 5190억 파라미터 규모의 Compute Optimal Mixture of Experts 아키텍처를 제안합니다. MOE와 보캐뷸러리 스케일링 롤을 활용해서 정해진 플롭 예산 안에 딱 맞게 설계했어요. 둘째, 문서 파싱, 신테틱 데이터 생성, 클래시파이어 기반 큐레이션을 포함한 정교한 파이프라인으로 10조 토큰 규모의 프리트레이닝 코퍼스를 구축했습니다. 셋째, 리즈닝 헤비 모델과 인스트럭션 폴로잉 모델을 하나의 체크 포인트로 합치고 명시적인 오드 제어까지 가능한 띵크 퓨전 포스트 트레이닝 레시피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평가를 통해 AXK1이 최신 공개 가중치 모델들과 경쟁력이 있고 특히 한국어 태스크와 수학적 추론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아키텍처를 한번 볼게요. AXK1은 5190억 파라미터 규모의 대형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트랜스포머인데 스퍼스 엑스퍼트 라우팅 덕분에 토큰 하나당 실제로 활성화되는 파라미터는 약 330억 개 정도입니다. 모델은 61개 레이어와 64개 어텐션 헤드로 구성되어 있고 키 밸류 캐싱과 롱 컨텍스트 추론을 더 메모리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MLA, 즉 멀티 헤드 레이턴트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모의 블록은 최근 대규모 모의 설계를 따라 라우팅되는 엑스퍼트와 쉐어드 엑스퍼트를 함께 사용하는 구조예요. 모델 크기는 대충 정한 게 아닙니다. 먼저 H200 GPU 클러스터에서 약 75일 정도의 고정된 학습 기간을 잡고 전체 연산 예산을 대략 2.5폭하고 10의 24제곱 플롭스 정도로 추산했어요. 그 다음 사용 가능한 컴퓨트를 최적의 총 파라미터 수로 매핑해주는 Mixture of Expert 스케일링 롤을 적용했는데 그 결과가 약 5.19 곱하고 10의 11제곱, 즉 5190억 파라미터 근처였습니다. 또 실제 환경에서 엑스퍼트 라우팅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상적인 로드 밸런싱을 가정하기보다는 안정성과 효율을 우선으로 엑스퍼트 그래뉼리티, 즉 모델 폭과 엑스퍼트 캐퍼시티의 비율을 튜닝했습니다. 대형 MOE 모델은 초기 학습 단계에서 특히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AXK1은 듀얼 노멀리제이션 스킴을 사용합니다. RMS 놈을 MLP와 MOE 레이어의 앞뒤에 모두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설계는 제마 스타일 아키텍처에서 영감을 받았고 초기 드라이런 실험에서 나타났던 로스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일부 GLM 계열처럼 MLP 주변에 여러 개의 놈을 겹겹이 쌓는 방식과 비교하면 AXK1의 세팅은 조금 더 단순하지만 여전히 매끄러운 학습 곡선을 보여줍니다. 토크나이저는 특히 다국어와 코드 비중이 큰 워크로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계 레버입니다. AXK1은 바이트 레벨 BP 토크나이저를 쓰고 모캅 크기는 비교적 큰 16만 토큰입니다. 이 크기는 보캐뷸러리 스케일링 로에서 이 아키텍처에 대해 약 13만 2천 토큰 정도를 제한한 걸 바탕으로 10조 토큰 학습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를 반영해 조금 키운 값이에요. 토크나이저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로 학습됐습니다. 또 모캅 크기를 128의 배수로 맞춰서 GPU 텐서 코어와 잘 정렬되게 하고 엠베딩과 프로젝션 효율도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크나이저가 실제로 텍스트를 얼마나 잘 압축할까요? 저자들은 오픈AI의 O200K와 코엔3 토크나이저와 비교해서 샘플당 평균 토큰 수를 측정했습니다.
AXK1 토크나이저는 한국어 일반 텍스트, 추론 텍스트, 수합 데이터에서 토큰 수를 상당히 줄여주는데 이게 한국어 중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영어와 코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베이스라인들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효율을 보여줍니다.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같은 다른 언어에서는 결과가 조금 엇갈리는데 한국어 최적화와 폭넓은 다국어 커버리지를 동시에 노리면서 생기는 트레이드오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이야기의 큰 축입니다. 팀은 웹페이지, 코드, 책, 학술문헌, Q&A 사이트, 스템 콘텐츠, 그리고 명시적인 리즈닝 데이터 등 다양한 소스에서 10조 토큰 규모의 키퍼스를 모았습니다. 복잡한 PDF에서 멀티컬럼 레이아웃과 테이블까지 포함해 구조화된 텍스트를 뽑아내기 위해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인하우스 문서 파싱 파이프라인도 구축했어요. 여기에 더해 추론 신호를 강화하고 주제별 빈 구간을 메우기 위해 신트랙틱 데이터도 생성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큐레이션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면서 클리닝, 익명화, 중복 제거, 그리고 품질, 도메인, 난이도별 클래스파이어 기반 필터링을 거치게 됩니다. 데이터 믹스는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웹 데이터를 중심으로 여기에 코드, 백과사전, Q&A를 조금 섞어서 넓은 언어 능력과 세계 지식을 쌓는데 집중합니다. 스테이지 2로 가면 코드, 수학, 스템, 명시적 리즈닝 비중이 커지고 웹 비중은 줄어들어요. 스테이지 3에 이르면 롱 컨텍스트 학습, 수학, 스템, 리즈닝 카테고리가 크게 업샘플링되고 웹은 더 줄어듭니다. 이런 진행 방식은 일종의 커리큘럼처럼 작동해서 학습이 진행될수록 넓고 쉬운 콘텐츠에서 점점 더 전문적이고 어려운 자료로 넘어가게 해줍니다. 프리트레이닝은 개념적으로 3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제너럴 날리지 단계로 컨텍스트 길이 4000 토큰에서 7조 토큰을 학습합니다. 이때는 지식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러닝 레이트를 고정해 둡니다. 두 번째는 하이 퀄리티 리스닝 단계로 엄선된 복잡한 웹 데이터, 스템, 리스닝 태스크, 정제된 PDF, 신테틱 데이터 등 약 1.6조 토큰을 사용하고 이 고품질 분포에 안정적으로 수렴하도록 러닝 레이트를 점진적으로 줄입니다. 세 번째는 롱 콘텍스트 애댑테이션 단계로 6천억 토큰을 사용해 컨텍스트 길이를 4000에서 16000 그리고 32000 토큰까지 점진적으로 늘립니다. 이때는 중간 확장 구간에서 러닝 레이트를 디케이시키고 최종 길이에서는 다시 평탄하게 유지합니다. 최적화 세팅은 스케일링 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픽 러닝 레이트와 글로벌 배치 사이즈는 모델 크기를 정할 때 썼던 그룹 5의 스케일링 로에서 계산하고 이후 처리량을 위해 약간만 조정했어요. 옵티마이저는 아담 W를 쓰고 모멘텀 설정은 표준값을 따릅니다. 파라미터와 그레디언트는 FP32로 유지하고 옵티마이저 통계는 BF16에 둡니다. 대부분의 액티베이션과 가능한 텐서들은 FP8로 저장하는데 포워드 패스에는 24M3, 백워드 패스에는 E5M2 포맷을 사용합니다. 병렬화 측면에서는 파이프라인 패럴렐리즘 16, 엑스퍼트 패럴렐리즘 8을 사용하고 H200 메모리가 충분해서 텐서 패럴렐리즘은 쓰지 않습니다. 롱 컨텍스트 구간에서는 컨텍스트 패럴렐리즘을 추가해서 시퀀스 길이 16K와 32K에서 어텐션을 디바이스 간에 나눠 처리합니다. 실제로는 이론적인 애플롭 예산이 곧바로 높은 처리량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팀이 시스템을 프로파일링해 보니 엑스퍼트 패럴렐리즘 32, 파이프라인 패럴렐리즘 8인 기본 설정에서는 GPU당 약 95 테라플로프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엑스퍼트 패럴렐리즘을 8로 줄이고 파이프라인 패럴렐리즘을 16으로 늘리자 처리량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여기에 FP8 학습과 퓨스트 크로스 엔트로피 커널을 도입해서 성능을 더 끌어올렸고 GPU당 약 302 테라플로프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계획된 일정과 총 연산량을 지키기 위해 클러스터 규모도 H200 GPU 1024대에서 1536대로 확장했습니다. 2000제개 파라미터 모델에서는 메모리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액티베이션을 다 다시 계산하는 풀 리컴퓨테이션을 쓰면 메모리를 아낄 수 있지만 학습 속도가 크게 느려지죠. 그래서 저자들은 가장 메모리를 많이 쓰는 부분에만 선택적으로 액티베이션 리컴퓨테이션을 적용합니다. 물티헤드 레이트 레이스에서 어프로젝션과 MLP 레이어가 그 대상이에요. H200 GPU 위에서 4K와 롱 컨텍스트 학습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 만큼 피크 메모리를 줄이면서도 풀 리컴퓨테이션에서 생기는 큰 처리량 손실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트레이닝이 끝난 뒤 AXK1은
3단계의 포스트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을 거칩니다. 먼저 2개의 별도 모델을 파인 튜닝해요. 하나는 명시적인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인스트럭션 팔로잉용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체인 오브 thought를 명시적으로 생성하는 리즈닝용 모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모델을 하나의 체크 포인트로 합친 뒤 두 행동 양식을 정렬하기 위한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한 번 더 돌립니다. 세 번째로 on policy reinforcement learning을 적용해서 인스트럭션 팔로잉을 더 날카롭게 만들고 thinking 태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강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요청에 따라 thinking 모드와 non-thinking 모드를 안정적으로 오갈 수 있는 단일 모델이 완성됩니다. 첫 번째 포스트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같은 pre-trained 체크 포인트에서 출발해 서로 다른 두 모델을 학습합니다. 인스트럭트 SFT 모델은 요약, 문장 제작성, 검색형 QA, 툴 사용 같은 표준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로 학습하고 이때는 명시적인 리즈닝 태그를 쓰지 않습니다. 리즈닝 SFT 모델은 수학, 코드, 스템, 툴 사용, 에이전트형 트랙토리에 대해 think, 태그로 감싼 명시적인 체인 오브 thought를 포함한 데이터로 학습합니다. 영어 데이터는 주로 오픈소스 레포지토리에서 가져오고 한국어 데이터는 인하우스에서 큐레이션하고 증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는 간결한 답변에 특화된 모델, 다른 하나는 깊은 추론에 특화된 모델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Think Fusion은 두 SFT 모델을 선형 결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합쳐진 파라미터는 리즈닝 모델의 알파를 곱하고 인스트럭션 모델의 1-알파를 곱해서 더한 가중 평균이에요. 실제로는 알파를 약 0.8 정도로 설정해서 합쳐진 모델이 리즈닝 쪽으로 더 강하게 기울어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 병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드 간 경계가 흐려져서 non-thinking 모드에서도 답이 지나치게 장황해지고 think 태그가 깨지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자들은 여기에 특화된 파인튜닝 단계를 신중하게 구성한 데이터셋으로 추가합니다. 모드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은 모드 오버랩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각 프롬프트마다 두 개의 타깃 응답을 넣는 방식이에요. 하나는 thinking 모드에서의 완전한 chain of thought이 포함된 답, 다른 하나는 non-thinking 모드에서의 간결한 답입니다. 합쳐진 모델은 이 혼합 분포에 대해 표준 랭귀지 모델링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파인튜닝됩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인스트럭션이라도 컨트롤 토큰에 따라 두 가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출력을 내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걸 모델이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 요청받으면 강력한 추론을 발휘하면서도 thinking이 꺼져 있을 때는 여전히 짧고 직설적인 답을 잘 내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포스트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on-policy reinforcement learning을 사용합니다. 각 기본 인스트럭션마다 두 가지 프롬프트 변형을 만들어요. 하나는 리즈닝을 트리거하기 위해 think 토큰을 뒤에 붙이는 버전, 다른 하나는 직접적인 답을 요구하기 위해 닫는 think를 붙이는 버전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학습 샘플로 취급됩니다. 최적화는 DAPO 프레임워크 안에서 GSPO 스타일의 시퀀스 레벨 로스를 사용하고 MOE 모델에서는 토큰 레벨 오브젝티보다 이쪽이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합니다. 리워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정답을 맞히면 보상을 주고 틀리면 페널티를 주는 correctness 항, 그리고 thinking 태그를 잘못 쓰거나 애매하게 쓰면 페널티를 주는 format 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의 정확성과 제어 가능성 두 가지를 동시에 잡도록 설계했습니다. AXK1을 평가하기 위해 저자들은 7개 카테고리로 묶인 폭넓은 벤치마크 스위트를 사용합니다. 수학, 코드, 일반 지식, 한국어 특화 태스크, 인스트럭션 팔로잉, 롱 컨텍스트 이해, 에이전트 성능 이렇게 7가지예요. 멀리 쓰이는 공개 벤치마크에 더해 실제 한국 사용 환경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인하우스 한국어 데이터셋도 함께 사용합니다. Thinking 모드는 Chain of Thought Reasoning을 명시적으로 유도하거나 요구하는 프롬프트로 테스트하고 Non-Thinking 모드는 짧고 간결한 답을 요청하는 프롬프트로 따로 평가합니다. Thinking 모드에서 AXK1은 DeepSeek 2.1, GLM 4.6 같은 다른 대형 공개 가중치 모델들과 비교해도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에이미 25 수학 벤치마크에서는 약 89.8%를 기록해서 두 베이스라인보다 약간 앞서요. MMLU의 한국어 버전인 KMMLU에서는 약 80.2%를 기록해서 한국어 학술 전문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코드 쪽에서도 라이브 코드 벤치와 휴먼 이발 스타일 태스크, 그리고 그 한국어 변형들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냅니다. 다만 가장 까다로운 롱 컨텍스트와 고급 지식 벤치마크에서는 더 큰 컴퓨트 예산으로 학습된 모델들이 아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Non-thinking 모드에서는 결과가 조금 더 복합적입니다. AXK1은 느슨한 프롬프트 조건에서 인스트럭션 폴로잉을 강하게 테스트하는 IF 벤치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체인 오브 돛을 쓰지 않는 조건에서는 아이페 이발과 여러 한국어 지식 벤치마크에서 딥식 V3.1과 GLM 4.6보다 뒤처집니다. 코드 벤치마크에서도 넌띵킹 모드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런 결과는 베이스라인들에 비해 제한된 학습 컴퓨트, 그리고 띵킹 모드에서의 추론 능력을 강화하는데 의도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둔 설계 선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띵킹 모드에 대한 상세 벤치마크 비교를 보여줍니다. AXK1이 딥식 V3 땡 GLM4 0과 비교해서 한국어 지식, 영어 지식, 인스트럭션 팔로잉, 수학, 코드, 롱 컨텍스트, 에이전트 태스크 전반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패턴은 꽤 분명합니다. AXK1은 한국어와 수학에서 특히 강하고 코드에서는 경쟁력 있는 수준이며 가장 까다로운 롱 컨텍스트와 고급 영어 지식 벤치마크에서는 다소 뒤처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자들은 한계점도 꽤 솔직하게 밝힙니다. 엑스퍼트 파럴렐리즘은 네트워킹 스택이 그 이상에서 효율적으로 스케일링 되지 않아서 8로 제한돼 있는데 알고리즘 자체는 이보다 더 확장 가능하죠. 전체 컴퓨터와 시간 예산도 일부 최전선 모델들에 비해 작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벤치마크에서 성능 격차가 나는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AXK1은 현재 텍스트 전용 모델이라 멀티모달 이해는 아직 내장돼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싱킹 모드는 강력하지만 특히 코드와 일부 지식 태스크에서 넌싱킹 성능은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AXK1은 스케일링 러를 꼼꼼히 따르고 시스템 최적화를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면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도 프론티어 스케일,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5천억 파라미터급 스케일에서도 띵킹과 넌띵킹 모드를 명시적으로 전환하는 리스닝 제어가 충분히 실용적이라는 것도 증명했어요. 앞으로는 이 팀이 네이티브 멀티모달 능력을 추가하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얻은 엔지니어링 인사이트를 활용해 1조 파라미터급 스케일로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AXK1은 한국의 더 넓은 서버린 AI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빌딩 블록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